안녕하세요. 캣TV 공식 차알몬 김경진입니다. 캣TV 에디터 전우빈입니다.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 사내교수 김영성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내 교수님께 직접 배우는 정비 꿀팁입니다. 정비 꿀팁. 네, 꿀팁.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호 서비스 기아 오토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정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돈, 안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겠죠. 한 10,000원이면 수리할 거를 고치지 않고 타면은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적인 부분은 차량을 정비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렇죠. 큰일 나죠. 예,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예열, 후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동차 타기 전에 예열을 해야 차가 잘 굴러간다. 네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100m 달리기 하세요 하면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엔진도 시동을 걸자마자 험하게 운행을 하면 엔진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한 1분 정도 시동을 걸어서 오일이 순환되게끔 해주고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혹시 빠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분 정도? 네네. 아. 그리고 후열은 과거에 터보차에서 이 RPM이 엔진 RPM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열을 많이 받아서 냉각 때문에 후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엔진 오일에는 교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5,000km로 알고 계신데요. 네네. 사실 그때는 도로의 조건, 그리고 엔진의 설계 기술, 오일의 기술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km였고요. 지금은 도로도 다 환경이 좋아졌고 엔진이랑 오일의 설계 기술이 좋아지면서 교환 주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네네. 최근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가 15,000km입니다. 와우. 일반적인 조건이 가옥 조건은 이거의 절반인데 네. 이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이 취급 설명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네. 하시면 가장 올바른 정비를 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오일이? 아, 네. 자동차에 쓰이는 오일은 네네네.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네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도 있을 수 있고요. 파워 스티어링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조향을 할 때 적은 힘으로도 조향을 할 수 있게 하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네. 광유, 합성유 뭐 그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아, 합성유는 말 그대로 어떤 장치가 작동하기에 조금 더 좋은 첨가제들을 합성한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좀 고가인 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체 주기에 맞게 오일을 교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동차 시동을 브릉 하면은 막 돌아가는 뭐 네네네.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 예, 예. 예, 살짝 예. 보이네요, 저기. 예, 네네. 예. 이 벨트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린다거나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발전기. 근데 이 벨트가 노후되거나 장력이 좀 맞지 않으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타이밍 체인이라는 방식도 나왔다고. 아,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폐차할 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체인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폐차할 때까지 쓴다라는 건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용자 설명서에 맞게, 주기에 맞게 점검하시면서 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네. 요즘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죠? 네, 맞아요. 제 차도 그렇게 긁기 싫은 삑삑 소리가 나요. 계속 나요, 이거. 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되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캘리퍼라는 부품이 브레이크 오일을 통해서 패드를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패드는 마모가 되고요. 패드의 마모가 끝까지 진행이 되어서 요 페이싱 면이 되게 조금 있죠. 네네네.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많이 있잖아요. 네네. 자, 얘가 점점점 마모가 돼서 요 부분이 마모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얘가 디스크를 갉아먹게 됩니다. 소리가 난다 그러면 빨리 브레이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네, 위해서. 맞습니다. 예전에는 성면을 좀 사용하긴 했었는데요.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면을 쓰지 않고요. 난스틸과 로우 스틸, 그러니까 스틸이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은 난스틸, 고성능
또 터보 차량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로우 스틸이라 그래서 스틸 성분이 들어가서 공격 성능, 디스크를 공격하는 성능은 좀 있지만 제동 성능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디스크 막 되겠습니다.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런 그 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음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동 성능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성능 차들 보면 앞에가 네. 까매지는 게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아무래도 스틸이 있다 보니까 패드의 마모에 의한 이런 양이 조금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분진가루가 조금 더 많이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 오거나 이제 습기가 많은 날 보면은 이제 브레이크에 네. 녹이 슬지 않습니까? 아, 그런 네네. 거 없애려고 이제 흔히 말하는 윤활유 같은 거 뿌려도 되나요? 엄청 위험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마찰에 의해서 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런 차체처럼 도장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산화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조금 주행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마찰에 의해서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윤활제 같은 것들을 여기에 뿌리시면 오히려 제동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제 차가 네. 밟아도 네네. 잘 안 나가는 느낌이죠. 출력이 모질라나 힘이 모질라나. 그런 경우에 사실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플러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카바를 네네. 벗기시면 이쪽에 보이는 게 점화 코일이고요. 이 아래에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자, 이 점화 플러그는 고전압이 인가돼서 여기에 불꽃이 튀겨서 와우. 연료를 연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노후가 되면 이제 오래 사용을 하면 이 전기를 발생하는 그 불꽃이 약해가지고 출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플러그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니까 이 플러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오일을 교체하시거나 할 때 에어 클리너를 정상적으로 교체하지 않으셨으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출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연료를 사용했을 때 역시 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경우가 타이어 공기압이 안 좋으면 저희 바람 빠진 자전거 탈 때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그거랑 똑같이 차도 출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잘 안 나온다던가 이제 네네. 와이퍼가 막 갑자기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경우는 어딜 좀 점검해야 될까요? 아, 지금 이런 전기 장치들은 네. 그 전기를 공급할 때 중간에 퓨즈라는 게 있거든요. 퓨즈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엔진룸에 있는 퓨즈들은 주로 자동차 외부 전기 장치에 공급되는 퓨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퓨즈 카바를 열었을 때 어떤 퓨즈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다 써 있어요. 네네네네. 다 네,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가 안 되면 라이트 관련된 퓨즈를 뽑아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정상인 퓨즈고요. 네네네. 자, 요 퓨즈는 끊어진 퓨즈입니다. 이렇게 빛 있는 곳으로 비춰보면 내부가 보일 겁니다.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퓨즈 박스 커버에 있는 이런 퓨즈들은 예비 퓨즈예요. 그래서 혹시 끊어진 퓨즈가 있다면 이 퓨즈를 사용하셔서 대체하여 사용하시면 야. 되겠습니다. 색깔이 다 다른데 퓨즈의 용량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퓨즈가 끊어진 것과 동일한 휴즈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색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똑같은 용량의 휴지가 없으면 큰 걸로는 껴도 상관없을까요? 아, 사실 큰 것보단 네. 작은 걸로 작은 하시는 거.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얘한테 과전류가 흘러서 끊어진 거잖아요. 아. 근데 더 큰 퓨즈를 꼽게 되면 더 큰 전류가 흘러도 되는 거니까 사실 작은 걸 꼽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꿀팁? 꿀팁. TV.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네. 정말 서운할 와,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진짜. 창문을 올려주는 그 모터의 고장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전기를 주는 그 퓨즈가 끊어져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내 전기 장치니까 실내 퓨즈 박스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쪽 위치에 있고요. 네. 엔진룸과 마찬가지로 어떤 퓨즈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용량을 갖는지도 커버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워 윈도우에 대한 퓨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창문이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 퓨즈 먼저 확인해야 되네요. 비 맞으면서 박스 찢어가지고 막 이거 안 했을 텐데. 내 차 관리 팩트체크에서는 차량 정비, 점검 이외에도 차량 운행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캬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